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발레입니다. 일단 발레는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원자재 채굴 기업이죠. 네, 구리, 니켈, 철강석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재련하고 물류까지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주가의 반등세가 꽤나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발레를 투자하고 있고 현재 약 17.3%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근에 반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서 그런 제외를 시켜야 되는 그런 기업이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기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올 경우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을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재 계좌는 신고가를 돌파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좌는 신고가를 돌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좋은마음 기쁜하게 멤버분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 받은 소식이었고, 자, 사부님 친누나가 곧 출산일인데 산후조리 비용 200만 원을 오늘 큰 부담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사부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조금 더 일찍 사부님을 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예, 조금 더 일찍 사부님을 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참고로 우리 네, 조금만 기분나게 멤버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뭐 어떤 종목도 매수했을 것이고 어떻게 했을 것이고 더 빠르게 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도 또 똑같은 말씀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OCI 이제 6% 정도 수익 인증글을 보내주셨고, 자, 사부님 OCI 영상 보고 매수했는데 역시나 수익 중입니다. 사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OCI는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OCI 대신에 이제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 기업을 투자하고 있죠. 다초뉴 에너지 5월 12일에 다초뉴 에너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54%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54%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5월 12일에 매수했더라고 방금 텔레그램 방에도 보여드렸죠. 정확하게 이날, 정확히 이날 매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5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제가 17%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발레이고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세계 3대 니켈 생산 기업이죠. 거의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니켈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급부상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30% 이상의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가 아니라 30% 이상의 수요 증가가 니켈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니켈뿐만 아니라 이제 뭐 리튬, 코발트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제 뭐 니켈이라던가 아니면 망간, 이런 코발트 이런 이제 광물보다는 철을 위주로 사용하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점유율이 50%를 넘기고 있죠. 전부 다 비용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뭐 니켈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그런 협력사죠. 발레가 테슬라의 이제 거의 1차 밴드로서 그런 이제 그 니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발레 같은 경우는 이제 철광석과 펠릿 그리고 최근에는 구리와 니켈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좀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발레가 이제 니켈의 세계 최대의 이제 채굴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니켈이라던가 구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관물이죠. 뭐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것이고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모든 인프라에 투자에 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매년 수요가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마어마한 그런 수요의 증가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레의 이제 주요 생산 그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채광이라던가 물류 혹은 제강 이쪽에 대해서도 모든 산업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철광석과 이런 펠릿, 철광석과 펠릿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광석을 동글동글 뭉치면 이제 펠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광석과 펠릿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중국에서 어, 이제 봉쇄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에 나서고 있고, 이제 150조 원 정도를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전히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이견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텔레그램방에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자재 투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해서 혹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런 발레와 같은 기업들은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 경우 역시나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벨크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매우 딸리면서 이쪽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발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이제 채굴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그뭐 철강설이라던가 아니면 구리, 뭐 망간, 혹은 뭐 니켈 이런 쪽에 대한 해운을 비교적 안전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발레를 주목하면서 저는 구리와 니켈을 주로 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철광석 혹은 펠릿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철광석 펠릿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25%예요. 25%. 이에 따라서 뭐 해운에 대한 제재, 원자재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발레는 브라질 기업이라는 점, 특히나 이제 브라질과 더불어서 아시아에서 주요 이제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그런 악영향을 절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좋게 보고 있고 꽤나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니켈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15%예요. 그러니까 최광석 필릿은 25%, 니켈은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채굴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절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만약 전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발레에 대한 그런 실적 성장도는 저는 꽤나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점이, 일단 발레는 미국 기업이 아니죠. 이제 브라질에 터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을 뿐인데, 그런 신흥국 증시에 혹은 신흥국 이제 국가들의 기업들을 투자할 때에는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실적,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은 물론 봐야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지, 주주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에 따른 중요도는 사실상 뭐 중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을 보면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발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에 육박하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어, 해당 주식의 거의 10% 정도를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10%의 배당률과 10%에 육박하는, 10%는 살짝 안 되죠. 10%에 육박하는 배당률과 10%의 자사주 매입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좀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대는 만약에 지속된다면, 더불어서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이 이제 끝이 나면서 중국의 턴어라운드, 특히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경우,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000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각광받았던 구리, 니켈, 망간 이쪽뿐만 아니라 철광석과 철광석 펠릿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절대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레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뭐 구리라던가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구리의 수요에 대한 그런 꾸준한 성장도라던가, 아니면 니켈의 수요 성장 혹은 배터리 산업, 더불어서 철광석 펠릿,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철광석 펠릿에 대한 수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제 꽤나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니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발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묘하게 좀 어느 정도는 빗겨나 있다는 점, 그뿐만이 아니라 해운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해서도 꽤나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 배당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면서도 자사주 매입도 10%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꽤나 안정적인 그런 채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